안녕하세요, 여러분. 젠 AI 활용 과정.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AI를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롬프트 작성의 핵심 원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 목차를 잠깐 확인해 보시죠. 젠 AI 활용 과정은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바로 오늘 배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구성 요소와 작성 전략, AI 환각 정의와 개선 방안,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트 작성 기법,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두 번째 장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세 번째 장은 정보 검색 및 수집, 네 번째 장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마지막 5번째 장은 업무 자동화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듀듀 콘텐츠 팀의 도전입니다. 에듀듀듀 콘텐츠 팀은 신규로 출시할 데이터 리터러시 온라인 강의에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강의 소개 카피를 만들어 보았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부 문장이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AI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콘텐츠 팀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AI가 더 정확하고 강의 콘셉트에 어울리는 카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프롬프트.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업무에 맞는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첫째, 프롬프트 구성 요소와 설계 원칙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환각 현상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하고 신뢰성 높은 프롬프트 작성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프롬프트 패턴의 특징과 적용 원리를 이해하고 실무 목적에 맞게 적절한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구성 요소와 작성 전략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성형 AI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자연어 처리, NLP 기술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규칙 기반에서 트랜스포머 기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5세대로 나뉩니다. 첫째, 1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규칙 기반 NLP입니다. 정규 표현식이나 문법 트리 같은 기법을 사용했고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른 정형화된 해석이 특징입니다. 둘째, 2세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계학습 기반 NLP입니다. 나이브 베이즈나 SVM 같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말뭉치 기반 학습이 특징이지만 사람이 피처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3세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딥러닝 기반 NLP입니다. 워드 투 벡터, LSTM, GRU 같은 기법이 등장했고 문맥 이해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4세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트랜스포머 기반 NLP입니다. 버트와 GPT-3 같은 사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5세대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LLM과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GPT-4와 5.2,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이 시대의 핵심 역량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문맥을 부여하고 멀티모달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텍스트 생성 AI의 핵심 역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가지 대표적인 모델을 정리한 표를 보시죠. 먼저 오픈 AI의 챗GPT는 다재다능한 만능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코드 작성, 이미지와 음성을 포함한 멀티모달 처리, 그리고 범용성과 확장성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기획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 정말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꼼꼼하고 신중한 전문 분석가입니다. 긴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문맥 이해와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긴 보고서나 논문, 법률 문서를 다루는 연구원이나 분석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과 연결된 AI입니다. 실시간 정보 검색과 최신성이 강점이고 중립적인 창의성을 지녔습니다. 최신 정보 탐색이 많은 분들이나 뉴스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XAI의 크록은 X 플랫폼과 연동된 AI입니다. X 유저나 실시간 이슈 기반의 콘텐츠 작성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각 AI의 엔진 성능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문맥 처리 용량을 보시죠. 오픈 AI의 GPT 5점 이는 400K 토큰의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4.6은 장문이나 복잡한 문서 분석에서 일관성과 정확도가 정말 높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1%는 무려 100만 컨텍스트로 초장문이나 전체 문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XAI의 그록 4.2는 200만 컨텍스트를 자랑합니다. 주요 기능적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GPT는 멀티모달과 GPT스라는 맞춤형 챗봇 기능이 특징입니다. 클로드는 안전성 중심 설계, 즉 헌법 AI가 적용되어 논리적 추론이 강하고 아티팩트 기능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대화형과 검색 기반이 결합되어 있고 실시간 검색이 통합되어 정답 지향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록은 실시간 대응에 중점을 두고 X와 연동되며 짧고 빠른 반응이 특징입니다. 결과물 성향도 다릅니다. GPT는 창의적이고 유연해서 아이디어 확장과 생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클로드는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정제된 서술을 잘 작성합니다. 제미나이는 정보 인용의 정확도가 우수하고 사실 기반 응답이 강점입니다. 그록은 캐주얼하고 유머와 풍자, 인터넷 밈 스타일을 잘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면 각 모델마다 성격과 강점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는 인공지능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에 주어지는 명령어 또는 지시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AI가 이 명령에 답해서 출력하는 것은 응답, 즉 리스폰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무엇일까요?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무가 생길 정도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I에 입력하는 문장, 바로 그것이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질문을 입력해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는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왼쪽은 모호한 프롬프팅이고 오른쪽은 명확한 프롬프팅입니다.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세 가지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이거 요약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이 보고서를 3문단, 500자 이내로 요약해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두 번째 예시. 강의 소개 카피 만들어줘 대신 30대 직장인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온라인 강의 SNS 카피를 3개 만들어줘라고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예시. 회의록 정리해줘라는 요청보다 회의록에서 결정사항과 액션 아이템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결국 명확한 프롬프트가 더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는 왜 명확해야 할까요? 프롬프트가 명확할수록 결과는 뚜렷해집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같은 회의록 정리 요청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모호한 프롬프트로 이 회의록 좀 정리해줘라고 하면 AI는 무엇을 정리해 달라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서 없는 요약, 포인트 누락, 형식이 불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명확한 프롬프트로 이 회의록을 3문단으로 요약해줘. 각 문단은 배경, 논의, 결론 순으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AI는 명확한 구성과 목적에 맞는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핵심 내용이 포함되고 논리적 구조가 확보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AI는 질문에 따라 다른 가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AI는 임의의 방식으로 추론합니다. 반면 명확한 지시어는 원하는 방향으로 AI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호한 프롬프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를 두 가지 보시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질문은 반복되는 재작업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반복되는 결과 수정입니다. 이 자료 정리해줘라고 요청했을 때 첫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다시 요청하게 되고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계속됩니다. 결국 결과 품질도 낮고 시간도 낭비되고 반복 작업이 발생하면서 사용자 피로도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의 해석 오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라고 요청하면 AI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임의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모호한 질문은 AI에게 열린 해석을 유도합니다. 정확히 묻지 않으면 정확히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롬프트의 핵심 구성 요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력에 관한 3개 요소인 역할, 맥락, 명령, 그리고 출력에 관한 2개 요소인 형식, 어조, 총 5가지로 구성됩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첫째, 역할, 롤입니다. AI가 수행할 입장이나 역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온라인 강의 카피라이터입니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 콘텍스트입니다.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수강생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령, 인스트럭션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 소개 카피를 3가지 제시하세요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식 포맷입니다. 결과물의 형태와 구조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표 형식으로 카피와 포인트를 정리한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어조, 톤입니다. 결과물의 말투와 분위기,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제약 조건, 정책이나 규정, 예시, 참고자료 같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롬프트에는 정말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AI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배운 5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할 부여. 너는 무엇 무엇 전문가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맥락 제시. 상황이나 배경을 전달해 줍니다. 셋째, 명령 명확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넷째, 형식 지정. 요약, 표, 리스트, 이메일 등 원하는 형태를 지정합니다. 마지막 5째, 어조 설정, 분량, 언어, 스타일 등을 정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함께 보시죠. 모호한 프롬프트는 이 자료 분석해줘 한 줄입니다. 반면 명확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씁니다. 너는 교육 운영 담당자야. 강의 수강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수강 경험 분석 결과를 세 가지 항목, 즉 만족 포인트, 불만 포인트, 개선 방안으로 표로 정리해줘라고 말이죠. 결과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마크다운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하거나 AI에게 명확한 출력 형식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문법 형식입니다. 마크다운이 왜 필요한지 5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하는 출력 형식을 정확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의 가독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킵니다. 넷째, 반복 작업의 일관성과 자동화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5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정리하면 마크다운은 텍스트를 구조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고 출력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특히 AI가 응답을 표, 목록, 강조, 인용 같은 형태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 마크다운 기호를 정리했습니다. 6가지 대표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첫째, 지시사항의 상하 관계를 표시할 때는 제목 기호, 즉 해시태그를 사용합니다. 대제목은 해시 하나, 중제목은 해시 2개, 소제목은 해시 3개로 표시합니다. 둘째, 순서를 구분할 때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식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세부 내용을 표시할 때는 들여쓰기 기호, 즉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넷째, 내용을 구분할 때는 가로선 구분자, 즉 하이픈 3개를 사용합니다. 다섯째, 참고 자료 제목을 표시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6째, 강조 내용을 표시할 때는 별표를 사용합니다. 별표 하나는 기울임체, 별표 2개는 굵은 글씨로 강조됩니다. 이제 마크다운을 활용한 실제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듀듀듀 신규 강의를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역할 부분입니다. 당신은 온라인 강의 카피라이팅 전문가입니다. 라고 지정합니다. 다음은 맥락 부분입니다. 에듀듀듀의 신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는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을 위한 일과 함께 성장하는 콘셉트의 강의입니다. 주 1회 라이브 코칭이 포함되며 실무 데이터셋으로 실습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명령 부분입니다. 이 강의를 SNS에서 홍보하기 위한 짧고 임팩트 있는 카피 3가지를 만들어 주세요. 각 카피는 성장, 실무, 라이브 키워드를 포함합니다라고 지시합니다. 형식 부분에서는 카피와 포인트를 표 형식으로 제시해 주세요 라고 지정합니다. 마지막 어조 부분에서는 밝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비교 예시를 통해 프롬프트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자료 요약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프롬프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모호한 프롬프트는 이 자료를 요약해줘 한 줄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AI는 이 자료는 온라인 강의 운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 같은 식으로 내용 일부만 요약하고 분량도 들쭉날쭉합니다. 반면 명확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씁니다. 이 자료를 3문단으로 요약해줘. 각 문단은 배경, 문제, 제안 순으로 구성하고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 5개를 리스트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경 부분에서는 최근 수강 완료율 저하에 따라라고 시작하고 문제 부분에서는 기존 영상 중심 강의가라고 설명하며
제안 부분에서는 라이브 코칭과 실습 비중 확대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로 완강률, 라이브, 실습, 코칭, 커뮤니티 5개를 뽑아줍니다. 정말 핵심은 명령과 형식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경, 문제, 제안이 각각 정리되어 논리적 구조가 확보됩니다. 두 번째 비교 예시는 이메일 작성입니다. 지시어의 명확성이 정중함과 설득력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모호한 프롬프트는 회의 일정 메일 좀 써줘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회의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세요. 일정 잡으려 합니다. 정도의 어색한 표현, 단답형? 맥락 없는 이메일이 나옵니다. 반면 명확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중 30분 회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상대는 외부 강사이며 정중하고 협조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해줘.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개 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중 약 30분 정도 강의 운영 관련 미팅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정말 정중하고 설득력 있는 이메일이 완성됩니다. 핵심은 명령, 맥락, 어조를 모두 포함해야 대상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핵심 개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지시어 작성법입니다. 프롬프트는 구조입니다. 공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프롬프트 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 이 5가지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적용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첫째, 역할 부여는 너는 무엇 전문가야로 시작합니다. 둘째, 맥락 제시는 상황이나 배경을 전달합니다. 셋째, 명령 명확화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넷째, 형식 지정은 요약, 표, 리스트, 이메일 같은 형태를 정합니다. 마지막 5째, 어조 설정은 분량, 언어, 스타일을 정합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보시죠. 너는 회의 요약 전문가야. 다음 회의록을 분석해서 첫째, 주요 논의사항, 둘째, 결정사항, 셋째, 추후 과제를 항목별로 정리해줘.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고 500자 이내로 요약해줘.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간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주 쓰는 명확화 문구 모음입니다. 4가지 영역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보고서와 문서 요약 영역입니다. 이 문서를 3문단으로 요약해줘. 구성은 배경, 현황, 제안 순서로 또는 핵심 문장 5개만 뽑아줘. 또는 표 형식으로 요약해줘. 항목은 요점, 근거, 관련 조치로 구분해줘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의와 정리 업무 영역입니다. 회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줘. 목적, 논의사항, 결정사항, 액션 아이템 또는 이 회의록에서 실행 과제가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리스트로 정리해줘. 또는 참석자별 발언 요약을 표로 정리해줘 같은 표현이 유용합니다. 셋째, 이메일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입니다. 정중한 톤으로 회의 일정 요청 이메일을 작성해줘. 또는 외부 강사에게 보내는 감사 이메일을 써줘. 간결하고 격식 있게. 또는 요청 메일을 쓰되 상대가 수락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어투를 사용해줘 같은 표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아이디어 생성과 기획 영역입니다. 아이디어 5가지를 뽑아줘. 각각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해줘. 또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유사 아이디어도 포함해서 7개 이상 제안해줘. 또는 기획서 목차 형태로 정리해줘. 형식은 1. 제목 2. 내용 요약 3. 핵심 포인트식으로 같은 표현이
정말 유용합니다. 이 문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I 환각 정의 및 개선 방안입니다. AI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각 현상이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의 부정 확성과 불안정성. 둘째, 문맥 이해의 한계. 셋째,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발생 시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환각은 모든 LLM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할까요? 사실처럼 보이지만 검증이 불가능한 답변이 의사결정이나 법률, 의료 분야에 사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 대응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답변 검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둘째, 출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 결정에 AI 답변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AI 환각 현상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학습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불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폐지된 법률을 유효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2024년 OECD 경제보고서를 근거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학습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문맥 이해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AI 윤리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요청했을 때 AI가 윤리를 가진 존재처럼 오해하고 철학적 개념을 사실처럼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문맥의 일부만 인식하고 전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모든 대학은 AI 전공을 운영한다처럼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제한된 데이터에서 얻은 경향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사점은 환각이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LLM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짜 논문 인용 사례입니다. AI는 학술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제목, 저자, DOI를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타대 아비앙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챗GPT가 제시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 6건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AI가 만든 인용은 형식상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의 응답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I 환각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부 검증 프롬프트를 통해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 중심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AI의 응답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강의 사례인지 검증해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출처, 즉 언론 기사나 공식 보도자료, 강의 플랫폼 공식 페이지 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출처 URL과 함께 사실 여부를 표로 정리해줘라고 말이죠. 두 번째, 교차 검증형 프롬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합니다. AI가 말한 2024년
글로벌 에듀테크 콘퍼런스 우수상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줘. 관련 뉴스나 공식 채널에 근거가 없으면 허위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고, 존재한다면 출처와 일치 여부를 함께 제시해줘라고요. 후처리 및 검증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뢰 가능한 외부 출처를 통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언론 기사,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식 기관 채널을 통한 사실 확인입니다. 공공기관 등록 데이터베이스나 학회 DB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논리적 구조 점검입니다. 시기, 행동,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타당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프롬프트 기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첫째, 정보 출처 제한입니다. 정확한 문서나 데이터, 텍스트 내에서만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텍스트에서만 근거를 찾아 요약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 여부 확인 요구입니다. AI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 여부를 모를 경우 정보 없음으로 응답해줘라고 지시합니다. 셋째, 출처 표시 요구입니다. 출처를 표기하도록 요청하면 허위 생성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과 출처를 함께 정리해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비창의적 톤 유도입니다. 창의적 서술을 지시하면 오히려 허위 생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위주로 건조하게 서술해줘. 창작하지 마. 같은 지시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답변 보류 옵션 포함입니다. 모를 경우 답변 안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확인 불가라고 말해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환각 프롬프트 진단 방법과 사전 대응 팁을 영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콘텐츠 제작 영역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을 실제 기사처럼 서술하는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지 전략은 사실 기반 내용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교차 검증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 검색 영역입니다. 없는 논문 DOI나 가짜 URL을 실제 참고 문헌처럼 제시하는 환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지 전략은 검색 결과에 제시된 링크나 DOI가 실제 존재하는지 자동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 영역입니다. 데이터셋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만들어 그래프를 생성하는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지 전략은 AI가 원본 데이터를 직접 참조하도록 하고 결과를 사람이 샘플링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넷째, 업무 자동화 영역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나 명령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에서 오토 서머리 함수를 사용하라는 식이죠. 방지 전략은 AI가 제시한 자동화 기능이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도구 공식 문서나 버전별 지원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는 것입니다. 환각 진단 방법과 프롬프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각 문제 진단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출처 교차 검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즉 백과사전이나 공공기관 자료 등과 비교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챗GPT나 퍼플렉시티 응답에 제시된 출처 링크를 실제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 영역 확인입니다. 과학, 법률, 의료 같은 전문 분야일 경우 더욱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를 지정할 때는 대한민국 법제처, WHO, OECD 보고서 등을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내용의 일관성과 논리 점검입니다. 앞뒤가 맞는지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AI 답변을 다른 LLM에 재검토하는 크로스 모델 밸리데이션 방식도 유용합니다. 다음은 환각 방지 프롬프트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맥락 제시입니다. 질문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해서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후 한국 정부 정책만 기준으로 같은 식으로요. 둘째, 응답 유형 지정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설명을 제공해줘처럼 출력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표형식으로 정리해줘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 검증 요청 표현 사용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알려줘 같은 표현으로 신뢰 가능한 정보를 유도합니다. 확인 불가 시 근거 없으므로 표시해라는 지시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양한 프롬프트 작성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 패턴은 AI가 더 똑똑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설계 방식을 말합니다. 자주 쓰는 지시 방식의 형태나 틀, 즉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턴은 결국 AI가 일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프레임입니다. 프롬프트 패턴을 사용하면 네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일관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가능성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 매번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자동화 기반입니다.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넷째, 결과 품질 향상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프롬프트 패턴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작업 예시를 두세 개 제시해서 모델의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질문 유도입니다.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반복 개선입니다. 모델이 스스로 응답을 평가하고 오류를 탐지해서 자기 피드백으로 응답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비교 및 선택입니다. 둘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도구 사용입니다. 외부 도구, 즉 코드 실행기, 웹 검색, API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지식 주입입니다. 외부 정보, 즉 데이터나 문서 등을 프롬프트에 함께 제공해서 맥락에 맞는 응답을 유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패턴은 체인형 프롬프트입니다. 여러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복잡한 다단계 작업을 순차적으로 자동화합니다. 이 7가지 패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영어로는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작업 예시를 두세 개 제시해서 모델의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출력 형식을 통일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왼쪽은 일반 프롬프트입니다. 이 수강 후기의 감정을 분류해줘라고만 요청하고 강의는 좋은데 자막 싱크가 자꾸 어긋나네요 라는 후기를 제시하면 AI는 부정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답합니다. 반면 오른쪽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다릅니다. 큐. 강사님 설명이 정말 명쾌해요. 다음 시즌도 꼭 들을게요. 이 답은 긍정. 그리고 큐. 영상 끊김이 심하고 질문 응답도 너무 늦어요. 이 답은 부정. 마지막으로 큐. 가격 대비 실습이 풍부해서 만족합니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예시를 함께 제시하면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샷 유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제로샷입니다. 예시 없이도 사전 학습된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원샷입니다. 단 하나의 예시만 보고 일반화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셋째, 퓨샷입니다.
모델이 몇 개의 예시를 참고해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패턴, 질문 유도입니다. 영어로는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목적은 복잡한 추론, 수학, 논리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일반 프롬프트로 이번 달 강의 등록 목표 달성률이 맞는지 확인해줘라고 요청하면 AI는 네, 달성률은 맞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답합니다. 반면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이번 달 강의 등록 목표 달성률이 맞는지 단계별로 생각하며 확인해줘. 실제 등록 인원과 목표 인원을 각각 제시하고 계산 과정을 보여준 뒤 달성률이 맞는지 판단해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훨씬 상세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번 달 실제 등록 인원은 850명, 목표 인원은 1000명입니다. 뭐였고, 달성률은 850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등호 85%입니다. 따라서 보고된 달성률 85%는 정확합니다라고요.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담긴 답변입니다. 세 번째 패턴, 반복 개선입니다. 영어로는 리플렉션 또는 셀프 리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모델이 스스로 자신의 응답을 평가하고 오류를 탐지해서 자기 피드백을 바탕으로 응답을 개선하는 프롬프트 방식입니다. 목적은 오류 수정, 정확도 향상, 응답 품질 제고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일반 프롬프트로 첨부된 강의 운영 회의 내용을 요약해 줘라고 요청하면 신규 강의 일정 조정, 예산 검토, 마케팅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도로 짧게 요약됩니다. 반면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첨부된 회의록 내용을 요약한 후 누락된 핵심 내용이나 중복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요약문으로 수정해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세 단계로 답변합니다. 1단계에서 초기 요약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 스스로 검토하며 수강생 VOC 반영 일정이 누락되었고 중복된 논의 표현을 정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최종 수정 요약을 제시합니다. 신규 강의 출시 일정과 예산 검토, 수강생 VOC 반영 및 마케팅 계획 조정이 논의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훨씬 완성도 높은 답변입니다. 네 번째 패턴, 비교 및 선택입니다. 영어로는 컴패러티브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모델이 둘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더 나은 결과나 판단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목적은 의사결정의 품질과 설득력 향상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일반 프롬프트로 신규 강의 카피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당신의 커리어를 바꾸는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 정도의 카피 하나만 나옵니다. 반면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신규 강의 카피를 2개 이상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수강생 반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카피를 추천해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훨씬 풍부한 답변을 줍니다. 카피 A는 당신의 커리어를 바꾸는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입니다. 장점은 감성적이고 강렬하지만 단점은 구체적 효용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카피 B는 주 1회 라이브로 익히는 실무 데이터 분석 30일입니다. 장점은 실용성과 명확한 가치가 있지만 단점은 다소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 추천으로 카피비가 실제 등록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광고 카피로 더 적합합니다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패턴, 도구 사용 프롬프트입니다. 영어로는 툴 유스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모델이 외부 도구, 즉 코드 실행기, 웹 검색, API 등을 활용해서 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응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모델의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고 정확도와 실용성을 높인 응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일반 프롬프트로 서울의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서울은 보통 6월에 맑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같은 일반적인 답변만 나옵니다. 반면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날씨 정보 사이트를 검색해서 서울의 오늘 날씨를 실시간으로 찾고 오늘 진행 예정인 오프라인 워크숍 안내문에 들어갈 한 줄 문구를 자동 제안해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실시간 정보로 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은 26도씨이며 습도는 48%입니다. 출처는 기상청 날씨누리입니다. 그리고 화창한 오후, 함께 배움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라는 문구를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이죠. 훨씬 실용적인 답변입니다. 여섯 번째 패턴, 지식 주입입니다. 영어로는 놀리지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외부 정보, 즉 데이터나 문서 등을 프롬프트에 함께 제공해서 맥락에 맞는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모델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사전에 주입해서 정확도와 맥락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일반 프롬프트로 2024년 우리 회사의 강의 등록 추세를 요약해줘라고 요청하면 죄송하지만 관련 데이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합니다. AI가 우리 회사 데이터를 알 리가 없죠. 반면 패턴을 적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2024년 분기별 강의 등록 데이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세를 요약해줘. Q1은 1200명, Q2는 1500명, Q3는 1700명, Q4는 2000명이라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는 정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2024년은 분기마다 등록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Q4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라고 말이죠.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패턴, 체인형 프롬프트입니다. 영어로는 체인드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복잡하거나 다단계 작업을 순차적으로 자동화하는 기법입니다. 목적은 복잡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쪼개고 예측 가능한 결과 품질을 확보하며 반복 자동화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보시죠. 온라인 강의 상세 페이지 자동 생성,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강의 개요 생성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의 커리큘럼, 강사진, 실습 환경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스텝, 직장인 추천 문구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스텝의 결과를 직장인 수강생 타겟에 맞춘 추천 문구로 요약합니다. 세 번째 스텝, SNS용 카피 생성입니다. 두 번째 스텝의 결과를 SNS에 적합한 짧고 임팩트 있는 카피로 변환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각 스텝의 출력이 다음 스텝에 입력이 되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랩업 시간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핵심 구성 요소 5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입력에 관한 3개 요소는 역할, 맥락, 명령이고 출력에 관한 2개 요소는 형식, 어조입니다. 첫째, 역할, 롤. AI가 수행할 입장이나 역할을 설정합니다. 예시로 당신은 온라인 강의 카피라이터입니다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 컨텍스트.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로 30대 직장인 수강생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명령 인스트럭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예시로 강의 소개 카피를 3가지 제시하세요라고 지시합니다. 넷째, 형식, 포맷, 결과물의 형태와 구조를 명시합니다. 예시로 표 형식으로
카피와 포인트를 정리한다라고 지정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어조, 톤. 결과물의 말투와 분위기,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예시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어조로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약 조건, 정책이나 규정, 예시, 참고 자료 같은 다양한 요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각 진단 및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각 문제 진단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처 교차 검증.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링크를 실제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 영역 확인. 과학, 법률, 의료 같은 전문 분야일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문서를 지정할 때는 법제처, WHO 등을 명시합니다. 셋째, 내용의 일관성과 논리 점검. 앞뒤가 맞는지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크로스 모델 밸리데이션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각 방지 프롬프트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맥락 제시. 질문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2024년 이후 한국 정부 정책만 기준으로라는 식으로요. 둘째, 응답 유형 지정. 정확한 수치와 설명을 제공해줘. 표형식으로 정리해줘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셋째, 검증 요청 표현 사용.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알려줘. 확인 불가 시 근거 없음으로 표시해 같은 표현을 활용합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혼합해서 쓰는 전략입니다. 왜 패턴을 혼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의 해석 범위를 더 명확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복합적인 업무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혼합 패턴 예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하나, 역할과 형식, 제약을 함께 사용한 패턴입니다. 너는 강의 운영 담당자야. 다음 수강 후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만족 요인, 불만 요인, 개선 방안 세 단계로 요약해줘. 각 항목은 표형식으로 작성하고 전체 분량은 500자 이내로 해줘 같은 식으로요. 예시 둘. 퓨샷과 체인 오그 소트, 놀리지 인젝션을 함께 사용한 패턴입니다. 다음 분기별 등록 데이터 Q1부터 Q4까지를 참고하여 아래 예시처럼 단계별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줘 같은 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패턴을 조합하시면 정말 강력한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에듀듀듀 콘텐츠 팀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생성형 AI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프롬프트 핵심 구성 요소 5가지, 즉 역할, 맥락, 명령, 형식, 어조를 배웠습니다. 둘째, AI 환각, 할루시네이션의 이해와 검증 프롬프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셋째, 실무 프롬프트 패턴 7가지 활용법을 함께 익혔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젠 AI 활용 과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